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5일 어린이날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공휴일이어서 저희 영남일보가 있는 이 강화문 쪽에 신문이 모두 다 배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신문만 배달이 됐습니다. 가정에는 공휴일에도 다 배달이 되지만 이 사무실에 밀집해 있는 이곳에선 배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 기사들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비리 백화점을 방불하게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속이 터졌을 정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쏟아졌는데, 장관 후보자들은 그저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관급은 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인준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하루만 잘 버티면은, 하루만 그냥 묵묵히 버티고 죄송하다 하고 버티면은 장관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 정권에서는 너무 이렇게 드러난 의혹이 많으면은, 심하면은 장관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무조건 다 그냥 그 청문회 형식적으로 통과 의뢰를 하고 다 장관을 시켰습니다. 이 5명도 아마 다 장관이 그대로 될 겁니다. 야당은 한 2명 정도는 낙마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일 문재인 정권이 아니죠. 자, 문재인 정권은 그대로 임명, 그동안 해왔던 대로 다 할 겁니다. 자, 동아일보는 일면 톱에서 어제 청문회를 재송 장관 청문회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와서 일제히 그냥 죄송하다, 마스크 꾹 쓰고 그냥 죄송하다, 송구하다, 그리고 어제 하루가 다 지나갔죠. 이제 곧 이 사람들은 장관이 됩니다. 야당이 뭐라고 해도 다 될 겁니다. 임혜숙 가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세금 지각 납부 등 부끄럽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관사 재테크 논란 반성한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 도자기 반입 송구하다. 부끄럽다. 반성한다. 송구하다. 그걸로 끝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으로 임혜숙 후보자는 여자 조국이다. 레임덕 재촉할 의혹 종합 세트. 여자 조국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임명을 하면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재촉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에 또 끄떡할 문재인 정권이 아니죠. 그대로 다 할 겁니다. 임혜숙 낙마 1순위다. 해외 출장 자녀 동반은 엄마 찬스다. 그리고 또 남편 논문 표절 다운 계약 의혹, 그리고 제자 연구 가르치기 파렴치 한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도자기 집에서 썼다. 영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 박준영, 그러니 아니 그 많은 도자기를 집에서 썼냐? 샹들리에도 8개나 있었는데 영국에서 궁궐에서 살았냐? 이렇게 질타까지 막 했습니다. 수상한 논문, 서울신문은 수상한 논문 내줘 궁궐 도자기. 여당 의원도 국민 정세에 안 맞는다. 여당 의원조차도 이런 게 정말 국민이 볼 때 어떻게 볼까?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그대로 강행을 하겠죠.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지금까지 그대로 그래왔습니다. 제멋대로 내 편이면 뭐 무조건 무슨 하자가 있어도 무조건 그냥 하는 조국 보셨죠? 조국 그 논란이 있었고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다 있었는데 그대로 임명을 시켰습니다. 임명을 시켜서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이 되고 피의자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자, 문재인 정권 제멋대로 인사, 많은 문제점을 노출을 해서 문재인의 리더십도 의심이 되는데,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간부들 인사를, 윤석열의 권력 수사를 막는데 방탄용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참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최후의 보루라고 하죠. 사법부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장 김명수조차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자,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 사실상의 검찰의 넘버2인 검찰총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일제히 피고인이 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때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차관을 시켰습니다.
그때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뭐 징계위원회를 만들면서 긴급히 끼워 넣었죠. 그때 차관이 나가버리니 경찰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검찰 송치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그때 저희 택시기사를 폭행을 했는데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그 내용이 있었죠. 그 폭행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입니다. 법무부 차관이 증거인멸로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기소되면은 피고인이죠. 법무부 차관이 피고인이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 수사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관 혐의다. 이달 중순에 소환 조사한 뒤에 송치할 거다. 법무부 차관이 경찰에 가야 됩니다. 범죄 혐의로 인정해서 판단,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기소 의견 이렇게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기소되면은 차관직 유지 논란 일겠지만 또 그렇다고 박탈할 문재인 정권이 아니죠. 그대로 또 갈 겁니다. 이번에는 김호수입니다. 예, 그 검찰총장에 내정이 됐죠. 지명이 됐는데 정치 편향, 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만 하고 표결 안 하기 때문에 무엇은 의혹이 나와도 또 임명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야당 입장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성, 김학의 사건 벼르느냐. 자, 김호수는 검정 터널을 뚫어야 된다. 뭐 검정 터널 안 뚫어도 됩니다. 그냥 하루만 붙으면 되죠. 그러면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다 해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정치 편향이야 뭐 박상기, 그 조국, 추미애 거치면서 차관하면서 여러 가지 방탄 검사들에게 뭐 지시도 내리고 다 했겠죠.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피고인이 될 처지가에 놓였다. 검찰총장이. 최근에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 서면 조사를 받았죠. 자, 이 전직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에 검찰에 그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으로부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질 당시에 김호수는 현직 법무부 차관이어서 그때 그것을 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승인을 했다. 그런 의혹이 있죠. 그리고 또 직권남용으로 두 건이 고발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수 검찰총장조차도 피해자 신분이고 지금 피해자 신분이죠.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으면. 그리고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은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검찰총장이 법원에 재판받으러 나가야 됩니다. 유력한 후보자였던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이성윤도 마찬가지죠.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있는데 그 옆에 기사 보시면 한국일보 그 기사 보시면은 유임설, 성진설, 유배설 다 나오는 이성윤 거치. 자, 검찰총장에서 탈락을 했으니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권력수사 이중 차단막을 칠 것이다. 김호수와 같이. 아니면은 이동설은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서 대검의 차장, 김호수 바로 밑에 차장으로 넣을 것이다. 아니다.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성윤도 곧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죠. 만약 실제 기소가 이뤄지면 법무연수원장 같은 한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글쎄요. 저는 이것도 문재인 정권이 방탄으로 쓰기 위해서 법무연수원 이런 데 보내지 않고 넘버 2 자리, 실질적인 넘버 2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은 형식적인 넘버 2 자리인 대검 차장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하나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김호수와 관련된 건데 진해원 검사 기억나시죠? 친문 검사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되지도 않는 논리로 무조건 정권을 옹호하는 그때 박원순과 팔짱에 껴서 나도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 진해원. 자, 진해원과 김호수는 같은 진영이죠. 친문 진영입니다. 검찰 안에서. 그런데 진해원이 김호수에게 악담을 건넸습니다. 무슨 악담이냐? 죽 써서 개줬다. 진해원이 김호수에게 한 말입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 보도입니다. 죽 써서 개줬다. 뭐냐? 사주풀이 징계 악연. 서로 악연이 있다는 건데 사주풀이 징계 악연이라는 게 뭐냐면 자,
죽을 서서 개에게 줄 때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한때 궁금했었다. 왜 그날 빛나는 사람이 둘이었을까? 서로 대적하는 두 사람이 왜 함께 빛날까? 이제야 깨달았다. 애초 한 몸이었음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을 서서 개에게 줄 때가 있다. 그 죽은 문재인 정권이 쏘고 그것을 개에게 줬다. 김호수에게 줬다. 김호수는 개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은 두 사람이 어떤 악연이 있을까 보니 2017년 3월에 제주지검에 근무하고 있던 검사 진혜원이 어떤 사람을 사기 혐의로 조사하던 중에 그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팔자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답니다. 생년월일을 사주팔자 프로그램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기다 입력을 해서 그 결과물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사주팔자 보니까 이 변호사하고는 안 돼. 다른 변호인으로 바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왜 다른 변호인을 바꾸라고 했는지, 그 변호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다른 변호인을 좀 이렇게 사건을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 당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내렸습니다. 뭐 품위 위반이죠. 그리고 품위 위반도 그렇고 어떻게 피고인에게 사주풀이에 거기다 돌려가지고 변호인 바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호수가 당영직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혜원은 한 SNS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다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을 시작을 하려는데 계속 말을 막는 사람이 있었다. 어이가 없어서 한번 쳐다보고 계속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말을 끊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호수였다. 자, 그런 악연이 있다고 죽 써서 개 줬다. 같은 편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은 상대방을 또 헐뜯고 무릎뜯고 진영 안에서 그렇게 하죠. 그때 주진우 또 이런 사람들도 같이 그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무릎뜯고 하는 일이 있었죠. 자, 지금 제가 세 사람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피고인이 될 처지에 놓였는데 법무부 장관, 사상 첫 피고인 법무부 장관이 된 인물이 있죠. 이미 됐습니다. 피고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때 공수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같이 법안 처리할 때 몸싸움이 일어났었죠. 국회의원일 때 몸싸움이 일어나서 폭행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엉망이 된 근본적 원인은 권력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를 막 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인물은 권력 수사를 했던 윤석열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서 있는데 아직 장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잠행이 깊어지고 있죠. 그러니 일부에서 피로감 이야기가 나오고 윤석열이 안 할 경우에 대비해서 범야권에서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플랜 B, 기존의 대권 주자들 또는 혹은 밖에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이름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그것을 철저히 감사를 해서 또 문재인 정권의 미운털이 박혔죠.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김호수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물인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는데 그 김호수를 차관급 감사위원으로 앉히라고 2번이나 요구했는데 최재형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재형도 한때는 제2의 윤석열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 최재형 이야기를 신면에서 크게 다뤘습니다. 김호수 2번 비토했던 최재형 국민의힘에서 커지는 영입론. 오늘 중앙일보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뽑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김호수 감사위원 임명 시도할 때 최재형 감사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고 야권 그래서 반문투사 이미지에 호감을 갖고 있다. 초선 원로 모두 최재형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예비선수로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이 여권 핵심부와 충돌하면서 정치적 몸집이 커졌듯이
최재형도 반문재인 전선에 선 사람이란 이유에서 영입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대표에 도전하죠. 조경태 아주 그대로 노골적으로 속셈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일보 통화에서 조경태 의원이 내년 대선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최재형,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한다. 최재형도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초선은 신원식 의원은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원장 등을 민주당에 뺏기지 않아야 한다. 자, 초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진도 당대표에 출마하는 중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장외에 있는 이재호 고문입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재호 전 의원도 자기 분야에서 꾸준히 일해온 사람 중에 대통령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최재형을 꼽았습니다. 판사할 때도 평가 좋았다. 그리고 이 중앙일보 분석에 의하면은 국민의힘이 이 최재형에게 호감을 보이는 이유는 세 가지로 듭니다. 하나는 원칙을 지키는 반문투사 이미지,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적절성에 관한 감사 과정에서 보여줬죠. 그리고 미담 제조기, 개인사, 그 전에 4명의 자녀 중에서 2명을 입양을 했고 또 고교 시절에는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다닌 그런 미담 제조가 있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대선 후보들은 뭐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세 번째는 병역 명문가다. 최 원장의 부친이 6.25 전쟁 때 대한해협해전에 참전한 예비역 해군 대령이고 큰아들도 해군 병사로 복무했고 최재형도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자,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질이죠. 정치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는 자질 중에 하나가 병역입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2일에 취임했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구 대선에 출마하려면 미리 직을 던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지금 중앙일보가 이야기를 했죠. 최재형의 메리트에 대해서 반문투사, 그 다음에 미담 제조기, 병역 명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범여권에 속한 정치인 출신으로 범여권에 속한 인물과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취재 겸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재형의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 윤석열과 최재형을 놓고 볼 때 윤석열과 최재형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이 됐지만 문재인 정권의 비리, 반칙과 특권을 파헤치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 대권 주자까지 들어섰는데 이 자기 대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수 중도의 대표 주자로 대선에 나서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그 일종의 업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했고 그 결과로 검찰총장까지 올랐던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사과는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는 쪽은 반대하겠죠. 야권 안에서. 자,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반면에 똑같이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지만은 최재형은 그런 전력이 없습니다. 보수 정권을 향해서 어떤 감사를 세게 했다든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수사를 했던 적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최재형은 닮은 듯 다르다. 그것이 범여권에 속한 인사의 어떻게 보면 경계심을 표출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현행 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는 11월 9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최재형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재형이 범보수의 플랜 B가 될까? 그것을 지켜봐야 되겠죠. 민주당 후보는 그보다 훨씬 앞에 9월 9일에 확정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4개월 남았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은 제3의 친문 후보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기간 4개월 남아서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지금 구도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일보는 그래서 오늘 일면톱에 민주당 대선 경쟁
출발선에 선 여당 대선 주자들 해서 후보 확정까지 4개월. 자, 대선 행보 초읽기 들어갔다. 민주당은 대선 행보 벌써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두 이재명은 포럼을 출발시키면서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이낙연은 자맹 끝내고 추격 시작한다. 정세균은 1월 중순 출마 공식화한다. 자,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문재인 조실고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여론 압력에 문재인 모욕죄 고소 2년 만에 취하했다. 2년 동안 그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했었죠. 본인과 관련된 유인물을 뿌렸다고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2년 동안 아무도 몰랐는데 언론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죠. 그래서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은 취하를 했는데 뒷것을 또 남겼습니다. 대통령 비판은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해놓고 자신을 비방한 전당 뿌렸다고 고소를 했죠. 그런데 고소를 취하하면서 또 음포를 놨습니다. 고소를 취하면서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라. 국민에게 하는 말이죠. 성찰의 계기로 삼아라. 대통령 함부로 욕하지 마라. 향후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고소하겠다. 나 욕하지 마. 국민에게 음포를 놓는 뒷끝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그동안 국가적으로 큰 현안들에 조국 사태도 그렇고 윤미향 사태, 추미애 윤석열 갈등 전부 다 입국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죠. 그런데 본인과 관련된 일에는 일일이 대응을 합니다. 본인 사저 문제도 그렇고 일일이 대응을 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서럽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